여러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중 한 분으로 칭송받는 성종 임금에게 당시 신하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혹독한 질책이나 엄중한 벌이 아니었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의 웃음이었다고 전해지죠. 과연 성종의 그 미소 뒤에는 어떤 날카로운 지혜와 통찰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한 역사 속 농담이 아니라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웃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무기를 사용하여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진정한 통치의 본질을 깨닫게 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세종대왕의 기틀을 바탕으로 점차 안정과 번영을 향해 나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조선의 기틀을 완성한 성종 임금이 계셨죠. 그는 학문을 깊이 사랑하고 경연에 꾸준히 참여하며 신하들과 밤늦도록 학문을 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덕분에 조선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하며 태평성대를 이루는 듯 보였죠. 성군이라는 칭호가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그는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군이라 해도 그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중에는 학문적 깊이는 뛰어났지만 현실 감각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이론과 형식에만 얽매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경연장에서 유교 경전을 줄줄 읊고 고대 중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논쟁하는 데는 능했지만 정작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나 실제 국정 운영의 효율성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책상 위에서만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듯한 탁상공론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백성의 삶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했죠. 성종 임금은 이러한 신하들의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그들을 질책하거나 엄히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또는 궁궐 안팎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깊은 통찰을 얻으려 애썼죠. 조용히 민정을 살피거나 신하들의 격식에 치우친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그의 얼굴에는 때때로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훗날 강력한 한방이 될 구슴의 씨앗을 포착하는 듯한 깊은 사색이 담긴 미소였던 것이죠. 그는 직접적인 비판 대신 일상 속 작은 관찰을 통해 얻은 은유적인 깨달음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일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백성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아내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종 임금은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백성의 삶과 조정의 현실을 탐색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력은 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궐 안팎의 사소한 움직임 속에서 빛을 발하곤 했죠. 그는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든 삶의 현장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경연장에서 오가는 고매한 학문적 논의도 중요했지만 임금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돋보기를 든 학자가 작은 풀뿌리를 살피듯 그는 백성들의 사소한 일상이나 신하들의 격식에 치우친 언행, 심지어 궁궐 안의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도 귀중한 통찰의 조각들을 주워 담으셨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추상적인 이론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임금님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 간극을 찾아내려 애쓰셨던 거죠. 가령 굶주린 백성들이 겨울밤 추위에 떨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 임금님은 그저 구휼 정책을 지시하는 데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궁궐에서 잠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그 정책이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깊이 고뇌하셨죠. 또한 신하들이 사소한 절차에 목숨을 걸듯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문적 깊이 뒤에 가려진 실용성의 부재를 꿰뚫어 보셨을 겁니다. 저 논쟁이 백성들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경전의 구절들이 당장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따뜻한 옷 한 벌이 되어줄까? 하는 의문이 임금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이러한 관찰들은 성종 임금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일 강력한 부슴의 씨앗으로 여물어갔죠. 그는 이 씨앗들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적절한 때가 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마치 명궁이 활시위를 당기기 전 바람의 방향과 관역의 움직임을 세심히 살피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기다림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하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선사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깊이 있는 전략적 사고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 단순히 명령을 내리거나 질책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조정에서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신하들의 논쟁은 또다시 탁상공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유교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고 과거 중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서로의 주장을 펼쳤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이나 현실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그저 논쟁의 도구일 뿐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의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회의실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신하들은 각자의 논리에 갇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이러다가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상황이었어요. 성종 임금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온화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사색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죠. 이제는 자신이 품어왔던 부숨의 씨앗을 뿌릴 때가 왔음을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그저 자신들의 논쟁을 듣고만 계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답답해하거나 혹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종 임금의 의중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굳어진 사고방식을 흔들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진정한 통치의 길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깊은 뜻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가던 그 순간 성종 임금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을 가득 메운 시끄러운 논쟁 소리를 단번에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신하들은 일제히 임금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을 거예요. 과연 임금님께서 어떤 준엄한 말씀을 내리실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성종 임금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들이 예상했던 질책이나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부숨의 씨앗을 이제 막 터뜨리려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씨앗이 어떤 해학적인 비유로 또 어떤 기발한 이야기로 신하들의 허를 찌를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다만 그 순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그 한마디가 고루한 논쟁에 빠져있던 신하들의 마음에 강력한 파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대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죠. 누구는 육조의 예를 들며 격식과 절차를 강조했고 또 다른 이는 사대부의 도리를 논하며 명분과 이상을 역설했습니다. 저마다 오랜 경륜과 학식을 뽐내며 팽팽한 설전을 이어갔지만 정작 중요한 백성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인 방안은 좀처럼 제시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퀴가 헛돌기만 하는 것처럼 국정의 중요한 논의는 끝없이 공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답답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모두가 각자의 논리에 갇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성종 임금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듯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활기가 담겨 있었죠. 신하들은 일제히 임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탁자에 놓인 붓을 가볍게 만지작거리시며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히 입을 여셨습니다. 경들은 혹시
오래전 한 마을에 살았던 두 벗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예상치 못한 임금님의 말씀에 신하들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정 현안을 논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뜬금없이 예시하기라니요. 하지만 그들은 임금님의 의중을 알 수 없어 조용히 다음 말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성종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한 친구는 평생을 책만 읽으며 농사짓는 법을 글로 배웠습니다. 그는 어떤 씨앗을 언제 심어야 가장 수확량이 많은지, 어떤 흙에 어떤 걸음을 주어야 하는지, 심지어는 밭을 갈 때 소에게 몇 걸음 간격으로 쉬게 해야 하는지까지 온갖 농서를 달달 외우고 있었지요. 반면 다른 친구는 글 한 줄 제대로 모르지만 평생 흙에서 구르며 직접 땀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씨앗을 뿌리고 흙의 기운을 손으로 느끼며 물을 주었으며 소의 눈빛만 보아도 언제 쉬고 싶은지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를 배운 친구는 온갖 농서와 옛 기록을 뒤적이며 가뭄을 극복할 이론적인 해법을 찾으려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는 가뭄의 역사적 패턴을 분석하고 선례를 찾아 해결책을 논하는 데 몰두했죠. 그러나 그의 밭은 점점 말라가고 씨앗들은 고개를 숙여갔습니다. 반면 글 모르는 친구는 굳이 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은 개울을 찾아 밤새도록 돌을 옮기고 흙을 파내어 가느다란 물길이라도 자신의 밭으로 끌어들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비록 작은 물줄기였지만 그 덕분에 그의 밭의 작물들은 겨우 시들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답니다. 임금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의 얼굴에는 처음에 어리둥절함 대신 서서히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이론과 실제, 명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은 각자 앞에 놓인 상소문과 서책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탁상공론에 매몰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던 겁니다. 임금님의 해학적인 한마디는 그들의 굳게 닫힌 사고방식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본질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강력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웃음이 아닌 깊은 성찰과 함께 진정한 통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깨달음의 감동이 밀려오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제야 그들은 임금님의 두숨의 씨앗이 가진 진정한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조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논쟁에 매달릴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임금님의 지혜로운 해학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식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죠. 임금님의 해학적인 한마디가 조정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 신하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놀라움 너머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논리를 반박하는 데 급급하거나 명분만을 좇는 탁상공론에 매달릴 수 없게 되었죠. 임금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진정한 통치의 무게와 백성의 삶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 굳게 얼어붙었던 강물이 따스한 봄볕에 서서히 녹아내리듯 그들의 경직된 사고방식 또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순간 조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 침묵은 결코 이전의 답답함과는 달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성찰에 잠긴 신하들의 눈빛은 이제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듯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죠. 임금님의 웃음은 단지 유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통찰과 지극한 애민정신이 담긴 강력한 메시지이자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지혜의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형식적인 논의를 넘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법과 제도의 이론적 완벽성만을 따지던 논의들이 이제는 그 법이 백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논할 때면 이 법이 과연 저작거리의 백성들에게도 쉽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의 겨울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해질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을 겁니다. 마치 임금님의 이야기가 조정의 새로운 화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신하들은 이제 서책 속 활자 대신 궁궐 밖 백성들의 땀과 눈물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품을 팔고 백성의 애환을 직접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로운 해학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식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종 임금의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교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조선의 국정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결국 성종 임금의 부숨에 씨앗은 신하들의 닫힌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형식적 논의를 넘어선 실제 백성의 삶과 연결된 진정한 통치의 중요성을 통렬하게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최고 지배자의 깊은 지혜와 통찰, 그리고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강력한 메시지였음을 모두가 깨달았던 것이죠. 어쩌면 그제야 그들은 성종 임금이 왜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굳게 닫힌 마음을 지혜로운 웃음으로 열어젖힌 그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 성종 임금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리더십과 소통 방식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질책이나 엄격한 명령보다 이처럼 지혜로운 해학과 따뜻한 유머가 훨씬 더 큰 깨달음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형식에 갇히거나 본질을 놓치기 쉬운 현대 사회의 모습과 연결하여 우리는 과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성종 임금의 웃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리더십과 소통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